장관호가 지금 시작합니다. 장관호의 전남군 국립공원.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사진 보시면 멋진 사진이 하나, 100일 사진입니다. 저 때 100일 사진을 찍은 집안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이남 중에 저만 100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당히 귀여움을 받고 태어났던 건데, 제가 저희 위에 계신 누나까지는 단양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머님이 저를 뱃속에 안고 광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제가 최초로 출생했고 3년 이남 중에 현재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이게 10주년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이신가 봐요. 아버님이 진짜 잘생기셨잖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아버님이 학교에 계셨습니다. 학교에 옛날에는, 지금은 행정실장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서무과장이라고 하시고, 퇴임하고 나서 공무원 생활 퇴임하고 나서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연금 한 7년 8년 받고 한국의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2012년 조사해 보니까 교사 공무원들 연금 수급률이 7년에서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 아버님도 같이 가지고, 여기에 한 명이 안 보입니다. 네. 전 정교조 사무총장이신 장영주 쌤이 안 보이십니다.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20살 때 결혼을 하셨으니까 저 날 때가 27살입니다. 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죠. 이 집안의 가훈이 뭐였냐면은 자력갱생이었습니다. 50, 60, 70년대 살아오신 분들 아시죠? 자력갱생, 독자 생존,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흘러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경쟁이, 그 무차별적인 경쟁이 이 OECD 복지국가 중에 아동 청소년의 불행 지수가 가장 높은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불행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성장했던 그 경쟁 사회를 그대로 갈 것인가? 이 고민이 이제 우리한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무등중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5.18 세 가지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하나는 아버님이 백수중학교 수험과장이셨는데요. 그때 광주에서 백수로 못 가게 탱크로 막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손을 잡고 도청 앞에 하고 상무관, 시체가 있는 상무관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른 채 그냥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5.18 때 일별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딱 하고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나왔던 거예요. 5.18이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봤더니 총상을, 그리고 가장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이 5월 27일 날 여성이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모여주세요. 도청으로 모여주세요. 아마 그것은 누구나 광주 시민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어서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독일 기자가 촬영했던 5.18 영상을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 5.18 영상을 봤더니 제가 몰랐던 광주의 진실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구나. 청년 세대 대학생인 제가 광주의 그 처참한 현실을 알게 될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대학생들은 데모를 했습니다. 전두환을 처단하자 이렇게 싸우면서 외쳤던 과정이 5.18이었어요. 저는 4년 동안 유월항쟁을 겪게 됐고, 또 88년에 제가 일기 통일선봉대 대원으로 한번 임진각까지 가기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등록금 동력 투쟁을 하면서 국립대 최초로 대학 자치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역사투쟁이랑 함께 했던 이 과정에서 아마 수배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제가 수배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별로 경찰이 능력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0년 9월 3일 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제대했습니다. 11월 7일 날. 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1월 7일 날 빠르게 제대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경찰이 우리 집을 딱 덮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지혜로 제가 도망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배 생활을 90년 11월부터 수배 생활을 하게 되었죠. 수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갔던 데가 광주 은성기계라고 영접도 하는 것이고요. 선반도 하고 밀림도 하는 곳입니다. 처음으로 공장의 노동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인연이 저한테는 이제 노동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인연입니다. 1993년에 광주 청년 노동자의 회장을 하게 되고 95년부터 99년까지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 조직부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이제 김영삼 때 안기부법 국정원법 날치기 통과가 되었고 96년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되었습니다. 총파업 하기 전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를 가장 뜨겁게 사랑한 제 연인과 12월 1일 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2월 1일 날, 1990년 12월 1일 날 결혼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총파업 투쟁으로 됐습니다. 신혼살림을 농성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때 딱 농성을 하고 시작을, 그 농성 와중에도 신혼살림을 잘해서 첫째를 확실하게. 그래서 첫째가 97년 태어날 수 있도록 제가 생활을 잘 했습니다. 96, 7년 총파업을 하고 나서 사회는 어떻게 변하냐면, 저는 그것이 민주노총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나고 김대중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99년도에 정교조가 합법화 되고 저와 똑같이 이렇게 시국사건 관련자 교훈이면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90년 졸업했으니까 원래 90년에 발령을 받았어야 됩니다. 제 기록부에 보면 빨간 줄이 딱 쳐 있습니다. 빨간 줄이 쳐 있어서 시국사건 관련 임명제자가 됐던 것이죠.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제가 기대하던 영광여자중학교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출근을 했냐면요. 1999년 10월 중순까지 그때 여기 목포에서 상호주공업 파업 중이었습니다. 그 파업 투쟁하고 나서 한 15일 지나서 11월 1일자로 제가 수업을 하러 영광여중에 갔습니다. 수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노동자 대하듯이 수업을 하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저한테 다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여중에서 먼저 아이들과 교감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00년도 1학년부터 3년간 담임을 계속했습니다. 같은 학년을 2학년, 3학년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함께 교감하고 느꼈던 건데, 우연찮게도 그 친구들이 태어난 해가 1986년입니다. 제가 1986년 데모를 시작했던 그 해와 같이 맞물렸던 20년 차이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가 대마중학교입니다. 작은 학교입니다. 60명 정도의 대마중학교인데 여기에서 저는 작은 학교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텃밭 운영하고요. 대마중학교는 좀 애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밤 9시까지 공부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도 주지 못한 부부간에 일주일간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부부의 연을 이때부터 맺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만 가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먹고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 행복감입니다. 교육적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겁나게 좋아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큰 성장과 또 반성도 주고 교사로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청호중학교입니다.
청호중학교 가서 아 내가 이제 교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불었던 한국사에서 가장 크게 불었던 한국 개혁운동의 시작 혁신학교였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큰 학교 개혁운동을 말하면 저는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청호중학교에서 6년간 교무장하면서 혁신학교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배우고 학부모와 함께, 학생과 함께 하면서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죠. 너무나 고마운 학교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학교가 저한테는 힐링되는 학교였습니다. 빵빵이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빵빵이들. 예, 여기 있습니다. 다. 예. 학생부장 3년 했습니다. 저한테 다시 교무부장 할 거냐, 학생부장 할 거냐, 담임할 거냐 하면 당연히 담임을 할 건데요. 오령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고민했던 겁니다. 제가 힐링했습니다. 학교 맞이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등교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와갖고 허지영이가 오늘 누가 헤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뭔가 고민을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의 고민도 좀 덜어지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우리가 힐링하구나. 교사와 아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거구나. 학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사가 아이들이 힐링하는 거예요. 가족하고 학교하고 그렇게 같이 묶어지면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사진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상당히 훌륭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친구들 제가 학교를 같이 등산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려운 길을 하면 더 교감이 잘 될 것 같아서 달마고도를 음악회 탔습니다. 이때 또 갔다 오니까 얘들과 훨씬 더 큰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 또 같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학교와 학교를 연결해주고 지역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것이 저는 전교조라고 생각합니다. 1989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전남대교 대강당에서 전교조가 출범을 했습니다. 10년의 인연이 99년 11월 1일 날 학교에 딱 도착했더니 전교조 선배님께서 당신은 전교조에 가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전교조 가입 원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교조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90년대 한국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면 저는 해고자 스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한국사의 90년대를 그 밑바닥을 이끌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전교조 이야기 좀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부장도 하고 전국 정책실장도 했는데 이렇게 혁신학교 운동도 주도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삼진대회도 했고. 근데 지금 전교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전교조의 짐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500명의 해직된 교사들이 한 시대를 그 희생으로 이끌었던 전교조. 다시 그 희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교조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전교조의 회복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물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교조가 등장하는 순간 한국 사회는 훨씬 더 큰 흐름을 가져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잠시 전교조가 짊어졌던 짐들을 함께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성훈 전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단히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복잡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안 된다 이야기만 대단히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되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좀 되는 이야기. 저는 첫 번째로 협력과 연대의 교육을 하면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그 증거를 하나 잡았습니다. 유럽의 밀농사와 아시아의 쌀농사. 크게 우리 사회에서 보면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제는 정보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농업사회에서는 보통 이 나라, 즉 동아시아가 훨씬 보건적으로 강성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유럽 여기 훨씬 잘 살게 되죠. 이 밀농사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이 밀농사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쌀농사, 벼농사는 협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이전까지는 협력으로 바탕으로 했던 사회 형식이 좀 더 강성했고,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는 개인적 행동들이 강화된 밀농사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든 철학자나 사회학자가 앞으로는 협력사회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대만 디지털 장관입니다. 35살 현대에 있는 백인의 사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디지털 장관이 됐는데 2022년에 대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딱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사회에서는 오픈 데이터는 반경쟁 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되지 않는 재화다. 공유되어야 가치가 생산된다. 이겁니다. 함께 협력해야 가치가 생산되는 사회로 갈 것이다. 정보화된 사회는 훨씬 더 공유된 사회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그간 양식의 경쟁사회에서 협력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대만이 새롭게 실험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연대의 교육에서는 이미 유네스코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에서 공동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은 대부분 다 인류 공용의 재산입니다. 공동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의 재산을 전수하고 창조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성격을 공동제로 했고, 공동제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에서 하려면 협력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협력과 연대의 교육을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학 선생인데요. 이 친구도 이야기합니다. 과학 공부를 왜 해요?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어떤 걸까요? 저는 슬프고 힘들 때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걸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자기를 관리할 수도 있고,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또 마음을 털고, 그러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복잡해진 사회에서는 이런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정국이 되는데요. 탄핵이 되면 끝날까요? 탄핵 이후의 사회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요? 더 좋은 사회 돼야 된다. 그럴 때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사색할 수 있는 역량.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나한테 닥친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역할을 사색하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판적이기도 하고 창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역량, 내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 관계할 수 있는 역량. 이게 가장 필요한 삶의 역량입니다. 저는 이거 학교에서 해야 한다. 교육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변해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자. 꼭 이게 답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게 학교 좀 숨쉬게 하자. 너무 바쁘다. 선생님도 바쁘고 학생들도 바쁘고 학생들도 끝나면 또 어디 가야 돼요? 학원 가요. 자식 상태에서 가장 오랫동안 앉아있는 학생이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생입니다. 아이들도 쉬고 선생님도 좀 쉬어야 사람을 보지 않겠냐. 해방 이후에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른 초중등 교육 과정을 한 번도 안 만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의 정도, 아이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 게 발달 단계에 맞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입시에만. 그래서 입시에 종속된 대학만 보게. 저는 학교를 이제는 새롭게 희망의 근거로 만들려면 이런 것들 다 한번 엎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냥 직업을 만드는 출세를 하는 것, 개인의 입신양락을 위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지역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피어나는 것, 나와 소통과 공감이 잘 되는 것, 그래서 뭔가 뿌듯한 것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학교 한번 우리가 꿈꾸면서 뭔가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이건 꼭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지원청까지, 학교는 교육기관,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은 지원청까지가 행정기관입니다. 학교는 교육만 하라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이거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사색하면서 우리의 발길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공동체로서 교육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저는 학생, 학부모, 교사 여기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의 자치 역량이 성장해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플랫폼의 시작은 교육에서 시작하자. 지역의 역량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자치 역량을 성장시키자. 그렇다면 뭔가 희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이 좋습니다. 고등학교만 가면 다 서울로, 대학교 가면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자연이 있는 곳,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 저는 전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세상의 봄을 다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 교육의 봄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부터 자연과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 전남에서부터 협력과 연대의 교육, 삶을 위한 교육, 사람을 남기는 교육, 한국 교육의 봄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